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진구 구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주민설명회라는 플랜카드 보이시죠? 네. 작년 9월 달부터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작년 10월 달과 1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연립주택, 경매 물건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이 근처에 와보니까 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구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도 있고 빌라들이 많은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 사실 사업성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입지가 너무 괜찮다 보니까 재개발이 추진이 돼서 아파트로 변경이 된다면 최초 분양가가 20억 정도 이상은 잡힐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고요. 아차산역부터 오늘 경매 목적물까지는 도보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차산역에서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군자역이 있고요. 군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강남까지도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은 단지형 연립주택이고요. 대지권 지분이 무려 19평이 넘는 대지권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지권 지분이 크다는 것은 재개발할 때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는 경매 목적물은 여기 가동 3, 4라인에 있는 103호 물건입니다. 103호는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호실이고요. 전면에 있는 이 부분이 거실의 창문으로 보입니다. 거실 창문에서 또 왼쪽으로 가면 저기가 아마 방의 창문으로 보이고요.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건물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아마 우리 공급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한 34평형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거주 하시기에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1층을 보면은 하이 샤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샤시는 변경이 되어 있어서 내부 컨디션은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수리는 한번 했다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건물에 상당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저 밑에 문 보이시잖아요. 네. 저 문이 창고예요. 아, 지하 창고요? 네, 지하 창고입니다. 그래서 103호에서 저 지하 창고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우편물이 있는데요. 103호 우편물이 이렇게 하나가 지금 위치해 있는데 소유자분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03호는 여기에요. 이렇게 반계단만 올라오면 되는 위치에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1층이나 2층이 제일 좋습니다. 자, 103호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샤시가 이렇게 좀 변경이 되어 있네요. 네, 옆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딱 나오실 거예요. 답이. 네,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기존 샤시, 여기는 변경된 샤시입니다. 자, 건물의 내부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페인트도 적당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부도 깨끗하네요.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이고 내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내부는 보지는 못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자, 내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위치해 있고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가 위치해 있고 욕실은 하나. 뒤쪽으로는 발코니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 앞에서 봤던 거실 앞에도 발코니가 조그맣게 위치해 있고요. 그 옆에가 가장 큰 안방의 위치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저 뒤쪽에 가면 나동이 위치해 있는데 나동도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보다 나동이 앞에 도로가 조금 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단지형 연립이라서 네, 정말 공용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넓네요. 네, 엄청 넓습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나동이네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목적물 뒤쪽 발코니까지 보일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나동인데요. 지금 나동 1층을 보면 이렇게 다 샤시가 바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저희가 보는 가동은 나무가 이렇게 막 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오히려 나무를 자르는 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네요. 해도 잘 들어오고. 네, 그래서 저길 낙찰을 받으시면 앞에 이런 부분을 정리 좀 하고 네.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면 실거주 하기에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네.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 가면은 저쪽이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목적물의 뒤쪽 발코니입니다. 네. 깨끗한데요? 네. 자, 저기를 보시면 여기가 103호 뒤쪽 발코니입니다. 발코니가 깨끗하네요. 그쵸? 네. 지금 여기가 샤시도 다 변경이 돼 있고 또 뒤에서 보니까는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네요. 안쪽에 이쪽 지금 세탁실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정보지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네. 실거주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와 보니까 괜찮겠는데요? 예, 실거주하면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 지금 내부는 보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외부 컨디션으로 봤을 때에는 그 내부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괜찮게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는 별도로 구획은 없는 것 같고 건물 앞쪽으로 주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주차 면적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이제 이 구역 안을 돌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쪽 지역을 보니까 빌라가 많아요. 네. 단독주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아차산 아래라서 예. 그런지 예. 단지형 연립이 네. 곳곳에 보이네요. 연식이 조금 오래된 건물들은 단지형 연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신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도 요건이 확실히 네. 그 모아타운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처 보면은 신축도 물론 있긴 하지만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재개발로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특징 향기가 더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상향은 필요한데 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역세권 인센티브를 받아서 종상향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빌라가 많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근처에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이 지역 자체가 최초 신규 분양할 때 20억 이상 분양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업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네. 저도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예. 동의율이 한 2, 3개월 만에 70%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정확한 동의율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아마 70%보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네.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동의율이 빨리 맞춰지는 그런 구역이네요. 여기가 작년 9월 달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70%를 넘어갔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네, 그만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주 네.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린이 공원, 대공원 때문에? 그쵸. 저희가 여기 어린이공원도 자주 와봤고 또 저희가 예전에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빌라 물건도 예, 예. 입찰 들어갔던 적이 있잖아요. 위치가 예. 괜찮아서. 예, 나홀로 아파트. 거주하기에도 괜찮고 미래 가치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재개발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2043번입니다. 와, 2022 사건 번호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아마 예전에 진행을 하다가 변경이 오랜 시간 된 것 같아요. 주소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35-50번지 1층 103호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19.8평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대지권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85.05제곱미터로 25평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30평 이상 되는 주택으로 생각이 되고요. 감정가는 3억 1,3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신건입니다. 입찰기일은 2026년 1월 12일인데요. 이 물건은 신건 때 무조건 보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03년에 됐고요. 근저당 설정일이 2011년으로 이하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 설정권자가 경매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이번 회차에 이 물건은 유심히 보시고 입찰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주변 시세를 좀 이렇게 나온 매물들을 좀 봤는데 매물이 예.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동의서 진구 동의율이 높은 구역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물건이 싹 사라지는 경향들이 있죠. 예, 근데 여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실거래가나 뭐 전세가나 뭐 이런 것도 확인됐나요? 예, 전세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립이 사실 거래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보니까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2022년이 됐으니까 3억 1,300에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건 번호가 2024나 2025면은 감정이 그냥 5억 이상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건은 사실 낙찰 금액만 잘 쓰면 낙찰 받자마자 돈 버는 그런 연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요즘에 재개발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단계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저희가 이렇게 동의서 진구하는 지역부터 정보를 드리고 이런 지역들의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저희 수강하셔서 저희 회원으로 저희랑 같이 호흡을 하시면 괜찮은 물건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네. 재개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개수도 좀 줄어들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많이 네. 줄어들었어요. 시장에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도 당연히 줄어 있고 그쵸. 시세도 좀 많이 올랐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동의서 진구할 때부터 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알기 전에 물건이 많이 이렇게 소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로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 정리가 되는 그런 빌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경매 물건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전보다는 조금 빌라 물건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네. 실제로 이제 부동산 매물을 봤을 때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타이밍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물건들은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물건도 네. 동의율이 많이 높게 네.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구역에서 단타 같은 경우도 생각해 예. 볼 수는 있겠네요. 단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단타를 전에 한번 얘기를 하니까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아. 어떤 댓글이냐면 네. 단타 쳐서 남는 게 뭐가 있냐. 아. 이게 우리 1년 내에 단타를 치면 양도세가 70% 이상이 붙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매매 사업자 활용을 못 합니다. 네. 단타는 이제 1년 내에 매각을 하는 걸 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양도세를 70% 이상 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는 1억, 2억 갭만 나게끔 낙찰만 잘 받으면은 내 호주머니에 한 3천, 4천은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네. 그 동의 그리고 지정이 네. 확정이 되면서 네. 순식간에 1억 이상씩 그쵸. 네, 시세가 튀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조건이 된다면 네. 그러면 단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보유하다가 다음 연도에 매각을 하게 되면 프로만 양도세 내면 되기 때문에 반은 이제 내가 수익으로 취하면 되는 거고 반은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역들은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우수한 입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플랜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예. 저희가 1월 달에 특강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7일 수요일 특강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특강에는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1월 31일 특강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재개발과 다가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특강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2월 달에 경매 정규 강의도 신청 많이 해주시면 이런 입지 좋은 재개발지 물건들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